2015년에 개봉했던 베테랑은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영화입니다. 류승환 감독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했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한국 영화 중에서는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했던 게 적중했을 정도로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영화의 속편이 나온다는 게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영화 중에서 속편이 나온다면 베를린이 먼저일 줄 알았는데 9년이란 시간이 흐른 사이에 범죄도시 시리즈가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장르인 베테랑이 속편이 나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이유야 어쨌든 기대하는 건 당연지사면서도 보통이라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수요일에 개봉했을 영화가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처럼 금요일에 개봉하길래 뭔가 불길하다 했더니 역시나 만족보다 실망이 훨씬 크네요. 웬일인지 유독 올해 추석에는 베테랑2 말고 이렇다 할 영화가 없어 흥행해서 혹독한 시련을 겪진 않겠으나 전편에 버금가는 성적을 올리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감히 1000만을 돌파할 거라고 확신하다시피 했던 베테랑이 실제로도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피해자와 가해자 등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눈 데다가 현실에서 간혹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사람이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범죄자에 대한 통쾌한 심판과 응징이 간단명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머와 액션은 양념이자 반찬이고 메인은 뭐니뭐니 해도 대리만족이죠. 아닌 게 아니라 베테랑은 지금 봐도 상당한 수작입니다. 각본, 편집, 촬영, 연출의 연기까지 하나로 일치해 군더더기나 한치의 막힘도 없이 청산유수처럼 술술 흘러가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오락영화의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테랑2를 보러 가기 하루 전에 기꺼이 다시 한번 보고 즐길 수 있을 정도였는데 혹시 이게 독이 된 걸까요? 정작 베테랑2는 한 인터뷰에서 1편의 성공을 재탕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던 류승환 감독의 말 맞다나 많은 면에서 전편과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편은 소재의 선정부터 모든 경계를 확연하게 나눠 관객의 몰입을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이끌었던 반면 이번에는 사적 제재를 소재로 삼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락보다 사유를 유도합니다. 솔직히 류승환 감독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베테랑2는 이 지점에서 일찌감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피로도의 가중입니다. 류승환 감독의 입장에서는 전편을 답습하고 싶지 않아 용감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의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드라마를 중심으로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쏟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베테랑2는 노 웨이 아웃 더 룰렛과 비질란테의 소재 중 일부와 정확히 겹쳐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드라마들을 전혀 안 본 관객분들로부터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을지언정 다른 분들에게는 식상하고 지겨운 영화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적 제재란 소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뉴스를 좀만 뒤져도 분통 터지는 사건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류승환 감독이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도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렸으나 유감스럽게도 베테랑2는 여느 작품들과 비교해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평이란 걸 전제하면서 아주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태생적으로 더 적게 한정된 시간을 가진 영화인 탓인지 능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몰라도 여러 드라마가 보여줬던 기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 대중매체의 한계 내지는 제약을 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내놓는 결론도 이빠른 소리에 불과해 여러모로 관객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단지 전편에서 엿볼 수 있었던 서도철이란 캐릭터의 성격을 이어받아 사적 제재와 자연스레 접목한 건 탁월한 통찰이었다는 것만큼은 칭찬하고 싶을 뿐입니다. 둘째는 첫 번째로 인해 자연스레 뒤따르는 오락상의 결여 또는 저하입니다. 베테랑2는 전편의 도입부와 동일한 포맷으로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문을 열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사실 이마저도 전편과 비교하면 유머 코드가 부실하거나 촌스러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적 제재를 소재로 다루는 영화가 경솔하게 유머를 남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전반적인 톤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이 바람에 베테랑2는 전편이 가지고 있던 장점 중 또 하나를 상실하는 동시에 사회적인 메시지의 전달에 무게를 싣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비중과 활약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도입부를 볼 때만 해도 전편의 팀원들이 모두 재등장하길래 반가웠던 게 머쓱할 정도로 이 영화는 서도철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들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전편은 적재적소에서 나타나는 팀원들의 호흡으로 재미를 꽤 봤다는 걸 고려하면 이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이번에야말로 뭔가 인상적인 활약을 할 줄 알았던 장윤주 씨는 도리어 전편보다 더 볼품없는 캐릭터에 그치고 맙니다. 아울러 전편은 유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대사로 쾌감을 안겨줬으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베테랑2는 뻔하게 나오는 교과서적인 발언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기도 하거니와 전편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와서 내뱉는 장면마저도 아무런 효과 없이 공허하게 울립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류승환 감독이 편한 길을 가지 않고 험난할 가능성이 높은 길을 택했다는 것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어쩌면 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범죄도시라는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한국 영화 시장에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으나 뭐가 됐든지 간에 안주와 반복이 아닌 진보와 변화의 자세로 나선 건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결과까지 감싸줄 순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테랑2는 전편이나 범죄도시 시리즈와의 차별화는 의식했으면서도 다수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마땅한 차별화가 없거나 얕다는 게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 사적 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사유를 유도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답정너라는 게 재미와 완성도를 모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여러 기사로도 나왔고 여러분도 진작에 다들 예상하셨을 테니 한 가지만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베테랑2에서 일명 해치로 불리며 사적 제재를 벌이는 캐릭터는 정혜인 씨가 연기한 박선우입니다. 이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고 초반부에 빠르게 밝히는 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이 역시 뻔한 반전이라는 비판을 받을 게 틀림없으니 괜한데 힘 빼지 말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캐릭터인 서도철과 박선우의 비교 및 대조에 집중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베테랑2는 똑같은 캐릭터 설정과 소재를 가진 비질란테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한참 뒤떨어집니다. 비질란테도 원작에 비하면 아쉬움이 적지 않았으나 적어도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이 부딪히는 이유와 과정은 잘 보여줍니다. 둘 사이에 기자 출신의 인터넷 방송인이 개입해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과 그런 언론에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을 꼬집는다는 것도 고스란히 겹쳐지지만 베테랑2는 어느 것도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테랑2는 마치 악인에게 서사는 필요 없다는 말처럼 박선우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철저하게 생략합니다. 박선우가 왜 사적 제재를 벌이고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서도철과 만난 후로도 박선우의 심리는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는 와중에 소름 끼치는 표정만 간간히 보여주죠. 이 말인즉슨 애초에 류승환 감독의 관점에서는 서도철과 박선우의 관계가 정의에 대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사람의 충돌이 아니라 정의와 정의를 빙자한 불의의 대립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박선우를 가리켜 소시오패스니 뭐니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시 말해 베테랑2는 박선우를 처음부터 그 어떤 명분도 없이 오로지 법치국가를 해치는 또 다른 악으로 다뤘을 뿐이었다는 뜻이니 관객에게 전편과도 같은 대리만족은 고사하고 현실의 패단은 외면한 채 훈계를 늘어놓는 영화로 비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막말로 우리가 법을 몰라서 사적 제재에 목이 마른 건 아니잖아요. 백반양보에서 베테랑2가 박선우는 그저 광기로 가득해 살인을 저지르는 소시오패스고 좋든 싫든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면 처벌해야 하는 범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박선우를 바라보는 서도철의 갈등은 잘 담겼을까요? 이거라도 만족스러웠다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아닙니다. 류승환 감독은 박선우를 진작에 악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과 반대로 서도철은 전편보다 더 명확한 선으로 분류합니다. 박선우와의 첫 만남에서는 다른 형사들과 함께 범죄자에 대해 과격한 의견을 잘도 피력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색하면서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이 어디 있냐고 호통치는 장면은 너무 갑작스러워 어리둥절할 지경입니다. 21세기에는 슈퍼히어로 영화도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 인간적인 고민을 넣는 것과 달리 베테랑2는 매우 단순하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라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발언으로 가름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선우가 팀으로 합류한 후에 겪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물음도 지금까지 법을 수호하는 형사랍시고 구사했던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순히 제가 좀 이상하다거나 뒤늦게 해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판국이라면 전편과의 비교를 떠나서 관객에게 어떤 매력으로도 다가가기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베테랑2는 전편의 이 대사를 유념한 나머지 과도한 욕심까지 부립니다. 맞고만 다니지 마라. 때려서 깽깡 부는 건 참아도 저 터져서 병원비 내는 건 못 참는다 아빠는. 전편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저 장면을 되살려 베테랑2는 아들이 얽힌 학교폭력을 또 하나의 소재로 더합니다. 이건 서도철이란 캐릭터의 성격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면에서는 분명 성공적이지만 기어이 학교폭력과 사적 제재를 연결지어 결론을 내리는 건 다소 억지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도철과 박선우의 관계로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실패한 영화가 학교 폭력과 유튜버에다가 스포일러라 밝힐 수 없는 다른 소재까지 한데 다루면서 파편화에 가까울 정도로 산만해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딱입니다. 급기야 결말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영화 속 대사에 따르면 강우순 일에 최초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하기에는 어설프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짓을 연속하는 데다가 서도철이 박선우의 정체를 밝히고 체포하기까지는 도저히 수사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삽시간에 진행됩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결말부의 사건은 앞서 저질렀던 사건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저질러서 유승환 감독이 해치를 악으로 내세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단서로 삼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확증 편향에 가까운 시선으로 연출했으니 오락으로도 부족하고 사유로도 부족한 영화가 될 수밖에 없죠. 액션이야 뭐 유승환 감독의 영화가 늘 그랬듯이 다양한 환경과 장소에 맞춰 실감나는 눈요기를 선사하고 평소에 알고 있던 정혜인 씨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연기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저로서는 칭찬보다 비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앞으로 금요일에 개봉하는 영화는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